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질환이 발견됩니다. 일명 우한 폐렴이라 불렸던 이 질환은 마른 장작에 불씨가 번져 나가듯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2년여의 긴 터널을 지나 2021년 11월 일상으로의 회복을 꿈꾸는 이른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된 지금도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로그인에서는 그 숙제를 마주해 봐야겠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격차 해소 희망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단계적 일상 회복 바로 알기인데요.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줄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로맨틱 저널리스트 윤경민 보도국장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한림대학교 응급의학과 안무업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때 윤경민 국장님 오랜만에 또 우리 안무업 교수님이 스튜디오 나와주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업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치얼업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이게 작년 1월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네요, 교수님. 그동안 진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BC, AC, 즉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신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코로나19가 사회 전 분야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좀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큰 희생을 우리가 강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또 사회 서비스가 올스탑 되면서 이런 사회 서비스에 의존하던 장애인분들 또 취약계층 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버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강요했다는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 일상을 통째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첫 번째로 자유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빼앗아갔다. 맑은 공기를 쉴 수 있는 이 자유도 뺏겼잖아요. 우리가. 네. 마스크 맨날 쓰고 다녀야 되고. 맨날 써야 되고 네. 그렇게. 저희 애가 대학교 4학년인데 네. 3, 4학년을 거의 학교를 안 나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요. 제 조카가 신입생인데 같은 과 동기들 얼굴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대학교 네. 1학년 때 그 꽃다운 나이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네.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빼앗긴 자유는 언제 되찾을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김영철 씨도 미팅 못하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가? 자, 오늘 좀 일찍부터 지역에서 메시지가 날아들었네요. 자, 과연 어디에서 온 메시지일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대유행을 겪으며 더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2월 18일. 2020년 2월 18일 시작된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단 열흘 만에 총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죽은 도시 마냥 고담 시티 말 그대로였는데 밖에 못 나가니까 답답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고. 코로나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던 대구는 코로나 대유행 53일 만에 확진자 수 제로를 기록하며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후 수많은 변화를 맞이한 대구. 그렇다면 지금의 대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19 첫 확진자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10월 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대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접종하셨으니까 더 건강하시라고 축하드린다고. 대구시에서 직접 제작 배포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 배지. 어르신들은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달고 계시면 외투나 이런 데는 딱 달고 계시면 편하시죠. 디자인은 각기 다르지만 배지의 인기는 단연 최고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 68.0%를 기록하며 순탄하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
2차 접종 완료했어요. 다 같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접종센터를 마무리한다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좀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대구 분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잘 지켜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루 최대 741명에서 10월 26일 기준 39명을 기록하기까지 안정적인 방역을 선보이고 있는 대구. They're using your phone to locate where you are, and then they'll send you an emergency alert if you're anywhere near where. 대구의 성공적인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 각국에서 극찬하며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가 K방역의 시초가 된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투철한 시민 정신만큼 빛났던 의료진의 투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전선에 뛰어든 의료진들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의료진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김시온 간호사입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 환자분들을 이제 돌보다가 이제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시온 간호사라고 합니다. 의료진이 기억하는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쟁 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뉴스에서만 일어나던 일이 저한테 현실로 닥치니까 처음에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지금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직원들이 그 두려운 곳에 위험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보호해주고 방어복이 부족해진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걱정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는 달리 의료 장비는 턱없이 부족해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물품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부족하다는 방송이 매스컴을 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희 병원의 상황을 아시고 정말 많은 물품들을 이제 기부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지쳐있던 의료진에게 힘을 불어넣어줬고 전국 각지에서 내밀어준 의료봉사자들의 손길은 대구 의료진들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방역을 주도했던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원회, 사회적 거리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3.28 대구 운동, 대구 시민과 지역 의료계가 모두 혼연일치가 되어서 53일 만에 1일 확진자 제로를 기록하는 등 기적 같은 방역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방역 성과로 조금씩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한 대구의 의료진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도 힘들지만 많은 소상공인분들이나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른 빨리 회복이 돼서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하고도 8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대구 의료진들은 많이 지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웠고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들, 여러분이 있어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의료진들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한 대구 시민들의 노력은 대구를 다시 일상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The main shopping district of South Korea's fourth largest city is almost abandoned. 당시 심각 단계에 이어 대구 봉쇄설까지 돌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대구 최대 상권 지역 동성로. 너무 한적해가지고 좀 위험도시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이 빨리 종료가 됐으면 좋겠고. 텅 비었던 동성로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후유증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잃었고 동성로 곳곳에서 빈 상점을 찾아보기가 쉬워졌습니다.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많은 가게가 힘들고 심지어 지금 여러 자영업자들이 빚내가지고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매출이 이제 거의 한 60%, 70%는 좀 감소한 상태고요. 빨리 이거 극복을 해야 되는데. 마치 꿈처럼 느껴지는 코로나 이전의 삶. 우리는 정말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여전히 바쁜 시간을 보내는 대구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들. 그들이 바라는 미래는 그리고 일상은 무엇일까요? 6개월 동안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접종자분들을 보면서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도 보니 마음이 많이 뿌듯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 되겠죠.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과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우려가 되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또 대처하는 게 다시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완전하지 않다는 불안함에 두려움이 남았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이런 그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 우울증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위드 코로나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더욱 활기차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대구. 대구 시민들 힘내세요. 화이팅! 커다란 시련을 겪어낸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이겨냈고 또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상은 곧 시작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신천지 교회발 집단 감염 발생으로 충격과 혼돈에 빠졌었던 대구. 지금은 정말 많이 회복돼서 진짜 그냥 일상생활을 보는 것 같았어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감염병은 다른 질환 그리고 이제 재난에 비해서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 취급을 받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시민들 마음고생 심했을 거고요. 그리고 의료진들도 초기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감염력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무조건 10, 20을 조심하는 거죠. 네. 지나고 보면 3, 4만큼만 했어도 됐는데 당시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걱정들도 많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초반에 정말 다들 우리도 우왕좌왕했었죠, 그죠? 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초기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처음에 지금은 2,000명이 일상적이지만은 그 당시 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질렸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위대한 시민들의 정신, 그다음에 의료진의 투혼이 이 위기를 비교적 잘 빨리 극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그다음에 대구 시민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짜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주제와 관련된 패스워드에 단서를 제공해 주실 전국의 기자님들 로그인해 주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바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바로 알기인데 과연 전국 기자들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왔을지 키워드 들어주세요. 자, 오늘 키워드 국제는 한번 쭉쭉 볼까요? 시대 필수품? 라이더 전성 시대 주라주라 다 주라 긴급 멈춤 제발 이제 공포 포비아 공포죠. 자, 오늘 오랜만에 찾아주신 우리 치얼업 안무업 교수님께서 한번 골라주시겠습니까? 한강의 눈물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자, 한강의 눈물 준비해온 기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출입하고 있는 이정하 기자입니다. 바로 우리 이정 기자님 아신가요? 너무 하이톤이었죠. 오늘 그럼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온 거예요?
네, 오늘은 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기를 겪기도 했었던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이야기들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습니까? 네,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이 상당히 컸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단 감염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안타까웠던 집단 감염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장소는 고령의 노인들이 입원 후에 있던 이 요양병원이었는데 지난해 12월 11일 첫 확진자 6명이 발생한 이후에 이 20일 만에 확진자가 160명을 넘어섰고요. 이 가운데 이제 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던 수도권에서의 특징적인 사건이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인천공항 이용객이 95%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던 이제 일부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도 지난 10월로 만료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항 근로자를 비롯해 항공업계 상황이 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도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매출에 큰 타격이 있는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인천 부평에는 대규모 지하도 상가 상권이 있는 것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회식이나 술자리가 없어지면서 주로 단체 손님, 회식 손님을 받던 식당들은 주말 이틀 동안 예전에는 뭐 600만 원 이상이던 매출이 2달 만에 뭐 20만 원까지 급감했다. 하루에 뭐 테이블을 3테이블 정도도 받으면 이제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정아 기자님 얘기 듣는데 정말 한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가장 심각했었나요? 우리가 이제 3T라고 하죠.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먼트.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검사하고 또 신속하게 추적하고 또 그리고 적절할 때 치료해 준다는 개념으로 우리 정말 뭐 눈부신 성과를 외국에 비해서는 정말 가진 것에 대해서는 자부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식당, 카페 이런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을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하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그냥 셧다운 됐다는 겁니다. 네. 특히 장애인들이 찾는 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찾는 이런 서비스들이 그냥 문을 닫고 다 그냥 지낸 거죠. 네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단계적 회복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 방역은 중앙 단위로 하지만 이 회복은 지역 단위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과연 지금 이 일상적 회복을 하는 이런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네, 또 들어보니까 아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지금. 네. 자, 정확하게 이번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랜만에 이분 도움 좀 받아야겠습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실 바로 그 내용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그리고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인다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란 점이 고려된 겁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24시간 동안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 체육시설에는 일명 방역 패스,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방역 패스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방역 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한데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 통지나 종이 확인서로 할 수 있는데요.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자, 영철 씨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자, 친절한 나영 씨 고마워요.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시행하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70% 접종률이 이제 넘어간 상황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만은 이제 그 영국의 예처럼 또 확진자가 급증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뭐 긴급 멈춤한다 그러는데 하게 되면 차라리
외국처럼 2주일 동안 그냥 봉쇄를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갖고 바이러스를 다 없앤 다음에 네네. 재개를 하든지 해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은 네. 안 되겠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렇죠. 그렇게 흔히 뭐 이제 셧다운 한다 그러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정환 기자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방역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하고 영업 제한 등 이제 생업을 위한 부분을 더는 묶어두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시민들의 경우는 반반인 것 같아요. 아직은 걱정과 우려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반면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일상 회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 또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무엇보다도 확진자가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말 다들 기대와 걱정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이정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확진자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고통받았던 수도권에 관한 키워드, 전국 기자단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자, 소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타까움 유유 일상 회복 하지만 걱정도 되겠죠. 뭐. 이제 눈물을 거두어. 아마 이게 이제 눈물을 거두어. 자, 그렇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지금 일상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명씩 나오고 이래요, 확진자가. 맞아요. 영국 이제 축구장에 네. 가보면은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빽빽히 그렇죠. 앉아가지고 네. 막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맨유 응원하고 토트넘 응원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풀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해서 해야지. 네네. 이게 어차피 침방울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국은 아예 마스크, 노 마스크로 네. 실외에서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확진자 급증했고 네. 우리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 나름의 방역 수칙을 좀 지키는 걸로. 그렇죠, 가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국가에서 하던 방역에서 개인의 방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최근에 좀 안타깝고 좀 이런 것은 마스크를 쓰면서 손 씻기가 좀 게을러졌습니다. 근데 이 손 씻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나서 이제 손을 입 근처나 점막 근처에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파에 더 이제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 씻기부터 방역의 기초를 더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와중에 할 말 있는 사람이 등장했죠. 할 말 있어요 하고 유유를 지금 하셨는데 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중고 신입? 우리 박건상 기자 아니십니까? 쉬인입이에요, 쉬인입 기자. 쉬인입. 아, 네. 쉬인. 아니, 신입 기자들의 대관람 코너가 지금 박건상 기자님이 등장하면서 쉬인입 기자 코너로 자리 잡은 건가요? 오늘 근데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요? 네, 앞서 이제 수도권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수도권의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 강원도도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사실 듣다 보니까 좀 억울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수도권 때문에 강원도도 힘들어졌다는 건 뭐 풍선 효과 같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여름이었는데요. 휴가철 막바지인 8월 28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양양에서 해변 술파티가 좀 이어졌다는 겁니다. 해변에는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폭죽을 쏘고 모닥불까지 피웠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술판이 벌어지고 거리두기는커녕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주말마다 이 같은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단했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해변에만 한 500명 이상 쪽에서 블루투스 사람 몸만한 거를 틀어놓고서 막 하는데 경찰분들이 와서 뭐 제재도 해보고 해도 잠깐. 양양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원정 유흥을 즐기기 위한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계도를 해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와, 진짜 보고 있는데 뭐 완전 엉망진창 그 자체인데 뭐 거리두기 이런 거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죠?
네, 그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아침까지 이어지는 소음 피해도 컸습니다. 주말에는 이 같은 모습이 되풀이 됐던 건데요. 당시 양양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었는데 이제 불과 한 달 전인 7월 만에 하더라도 4단계를 시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못 노니까 이제 원정을 간 거군요. 예, 뭐 사실 양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강릉 주문진의 한 대형 호텔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풀파티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적도 있는데요. 숙박업체가 이 풀파티 참석자 명단을 내놓지 않아서 참석자들에 대한 행정조치조차 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젊음을 좀 발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생리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년 반 이상을 그냥 억압당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즐겨보자는데 수도권은 안 되니까 네. 좀 그 3단계 이하로 낮은 데로 찾아가는 거죠. 그쵸. 원정으로. 잘 찾아가지고. 바닷가로 가고. 네. 젊음을 발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자제가 필요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마스크, 손 씻기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 것만 좀 잘 해가지고 젊음을 발산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양해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원도는 아무래도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원정 관광객이 오는 것도 싫지만 그렇다고 또 관광객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사실 관광객 위주로 생업을 좀 많이 이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그 일부 몰상식한 젊은이들이 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열렸던 강릉 국제영화제 기간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여름이 지나서 그런 건지 그 상당히 젊은이들도 아주 좀 상식적으로 지역에서 영화도 보고 관광지를 다니면서 조금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동해안 관광지도 점차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박건상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지금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게 백신 접종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 70%를 넘겼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2차까지 다 맞았고 저도 뭐 1차는 뭐 괜찮았는데 2차 때 좀 이제 뻐근하고 그랬었는데 국장님도 1, 2차 다 네, 1차 맞으셨죠? 약간 뻐근한 정도에 그쳤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뭐 1박 2일 동안 거의 사경을 헤맸다는 친구도 그런 분들 있었고.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너무 일상적이라 통계로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의약품 같은 경우에 주사제든 먹는 경우든 하루 평균 한 120건 정도가 보고가 되거든요. 일상적으로 그냥 뭐 무슨 약이든지 맞고 무슨 주사든지 맞고 굉장히 이제 많은 겁니다. 1년에 7,000건의 사망 사례가 다른 주사제에서 물론 이제 통틀어 그렇긴 합니다만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통계에 비하면은 이 코로나 백신은 굉장히 안전한,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접종을 기피하고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심장병이 유전적으로 있다 우리 집안에. 네네네. 그래서 이거 맞았다고 혹시 심낭 무슨 근인가 뭐 이런 거 걸리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알러지가 있다 폐에. 그래서 아나필락시스인가요? 그것도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해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알레르기하고 아나필락시스는 좀 다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전에 알러지 증상이 없던 사람이 그 주사제 또는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해서 급격하게 이제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알러지 이제 면역 폭풍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각각류 알러지 뭐 이런 게 뭐 복숭아 알러지 이런 게 있다고 내가 아나필락시스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더 이 백신 맞기 전에 이제 의사분하고 면담을 잘하고 또 진찰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랑은 다르다. 그리고 또 기저질환 말씀하셨는데 이제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파 감염이 됐습니다. 그분들 중에 사망하신 분들을 보니까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망하시는 거예요. 이 현상은 일반적인 코로나 감염 환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게 백신을 안 맞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을 꼭 맞아야 됩니다. 코로나 걸리거나 이러면 돌파 감염 되면
그분들부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 집안 내력이 있다. 내가 지금 심장병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집안에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서 겁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네. 예, 그래서 더 맞아야 된다. 더 맞아야 된다. 그겁니다. 네. 그런 내력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코로나에 더 잘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을 맞아서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지금 대사증후군 있는 상태에서 살아요,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4%란 말이에요. 근데 백신을 맞으면 0.1%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선택은 맞아야죠. 맞아야죠. 네. 네. 이제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백신 맞으시고 그리고 항상 또 명심하고 신중하고 마스크도 쓰고 오늘 또 손 씻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는 로저 로맨틱 저널리스트 윤국정님께서 하나 골라주시겠습니까? 라이더 잘 안 보이는데 방역전사, 일상의 히어로 많은데 제일 뭐 긴 게 하나 보이는데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화려하다. 오! 영화네, 영화. 그렇죠, 그죠. 이 노래 제목으로도 유명한데 원래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아마 코나라는 가수 노래 제목인데 자,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세요. 영철이 형 동생으로 화제를 몰고 있는 경남의 아들 김영민입니다.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촌 동생 이름 영민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영 기자님 입사 지금 6개월 이제 7개월 차 맞습니까? 네, 7개월 차입니다. 와, 그러니까 할 말 있어요를 이제 중고 신입에게 넘기려 주고 그죠? 이제 당당하게 키워드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키워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철이 형님 혹시 전국 최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전국 최대 유흥 밀집 지역이면 수도권, 이태원? 서울, 이태원?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이태원이나 강남을 생각하는데 전국 최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은 바로 창원의 상남동입니다. 낮보다 밤이 더 화려했던 곳, 전국 최대 유흥가로 꼽히던 창원 상남동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전국 최대 유흥가라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네, 상가 공실률은 30% 이상이라고 하지만 상인들의 체감은 더 크다고 말하는데요. 또 매출은 대부분 예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일부 음식점은 아예 저녁에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영업을 못했던 유흥업소 사장님들은 아예 문을 닫고 대리운전이나 다른 직업을 구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반응은 다른 지역보다 더 반기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네, 영철이 형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첫날 현장으로 나가봤는데요. 이 달라진 점들이 좀 몇 가지 보였습니다. 원래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9시가 넘으면 뭔가 집에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좀 기분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한 첫날에 9시 이후에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음식점과 술집에 모여 있는 곳으로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10시가 넘긴 시간에도 길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2차나 3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오랜만에 함께하는 친구나 뭐 직장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어 뭐 행복하다라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반면에 이제 번화가 주민들은 이 방역에 구멍이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는 4명이라 좀 그게 있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더 즐길 수 있는 인원이 늘고 하다 보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2차 호프집에 맥주 한잔 하러 가는 거지. 기분 아주 좋죠. 옛날 기분이 살아나고 친구들하고 좀 더 우정을 돈독히 할 수도 있고.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예약도 평소에 없었는데 오늘 이제 예약도 들어오고요. 이제 평소 월요일보다는 손님이 조금 약간 늘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지금 훨씬 이제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뭐 오늘부터 풀렸으니까는 뭐 분위기는 모르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또 조심들 좀 해주면 좋겠고.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반기는 분위기도 있고 또 중간에 우리 시민분 막 기분이 아주 좋죠 하는 분이 진심이 또 전달되네요.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윤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뭐 사람들 표정 보세요.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손님도 장사하는 사장님도 그냥 다 밝아졌죠.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일상을 회복을 즐기려면은
개인 방역 수칙 이건 네. 확실하게 지켜야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죠. 안 그러면 또 급증하면은 멈춤하면은 도로묵으로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빼앗긴 자유를 우리가 되찾았으면 지키기 위해서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강조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감염병의 대량 확산인데 병상도 부족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의료 시설 단계적 일상 회복 이거 해도 괜찮은 정도일까요? 네, 지금 이 단계적 회복, 특히 이제 의료적 대응은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합니다. 시설로 하는데 생활치료센터,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원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에 한 2만 개 가까이 있고요. 지금 한 33%, 4% 요 정도 지금 가동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은 이것도 한 1만 개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41% 정도 지금 가동되고 있고요.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원이 한 1000병상 정도인데 이것도 한 40% 정도 지금 가동 중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만 요 정도 수준이면 한 5,000명까지는 저희가 감당 가능하지만 이게 자릿수가 밖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뭐 증권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사이드 브레이크인가요?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조치가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고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은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 수준을 우리가 중환자실 입원 병상 가동률 한 8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위중증 사망률이 갑자기 증가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비상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긴장을 놓아서는 안 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김영민 기자, 개인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에 어떨 것 같아요? 기대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좀 걱정, 우려하는 쪽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일상 회복이 되면 해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그 윤경민 국장님과 저녁 식사를 못했는데 국장님과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고 싶습니다. 명철이 형님과 교수님도 그때 함께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자, 요즘 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식사도 한번 못했고요. 어쨌든 모쪼록 다시 화려하게 불을 밝히는 상남동의 위험 없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의 사촌 동생 이름 똑같은 우리 김영민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창원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해준 키워드. 자, 전국 기자단은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확인해 볼까요? 내게 돌아와 그대. 나부터 조심. 그렇죠? 밤에도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낮에만 지키지 말고 밤에도 지키자.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자, 저는 이번 저희 주제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바로 알기니까 주제에 딱 맞는 맞춤형 키워드 골라보겠습니다. 자, 코로나와 함께 살기. 자, 어떤 기자님이 이거 준비한 키워드일까요? 자,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권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불독 기자 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인의 물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벌써 별명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부장님? 네, 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포한 순천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과 모든 내용이 동일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하지만 순천시의 경우 전남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보다 일주일 앞선 10월 25일부터 일상 회복을 적용한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천은 백신 2차 접종률이 10월 셋째 주 기준으로 일찍이 70%를 넘기면서 서둘러 결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순천 팔마 경기장에서 열린 K-팝 콘서트도 대면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관람객 2,000여 명이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정부 방침보다 일주일 앞선 10월 25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포한 순천시.
지난 주말 열린 K-팝 콘서트 현장은 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제출한 2천여 명의 관객들. 아이돌 그룹 가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팬덤층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열린 대면 공연. 우리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했다가 대면 공연 쓰는데 지금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관객들하고 만나서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말 더 많아지고 지금도 벌써 말 빨라지고 막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진짜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발표한 이후에 처음 열린 공연인 만큼 지역에서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규모 있는 팬덤이 자리를 좀 선점을 하면서 지역민 관람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문화적 갈증이 컸던 만큼 열광적인 분위기였고요. 아이돌 그룹 가수 중심 공연이어서 이 팬덤의 호응도 매우 컸고요. 출연진들도 또 오랜만에 대면 공연인 만큼 한껏 격양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비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일주일 정도 먼저 앞당겨서 시행한 순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외출 자제가 이루어졌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일상 회복 첫날 점심시간에 식당가를 취재를 했는데 최대 테이블 3개까지 붙여서 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좀 거리 두기를 고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참 기대하고 고대했던 일이지만 막상 대면 콘서트도 이루어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마주한 사람들이 좀 얼얼해하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아까 이제 우리가 영국 축구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게 생소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맞아요. 이제 정상인데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졸업 앨범 학생들이 찍을 때 마스크를 안 쓴 거를 보면은 더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다가 마스크 안 쓴 모습은 누구세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적응은 인간이 또 금방 또 적응하긴 마련이기 때문에 또 금방 적응하고 그게 이제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이 이제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발표한 순천처럼 해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나라들이 좀 있을 텐데 교수님, 우리가 어떤 점을 타산지석 삼아서 참고하면 좋을까요? 예, 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떤 단계적 조치들을 취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고 일상 회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 방역 조치를 해제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감염 지수라는 거, 재확산 지수라는 것을 이제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통 우리가 감염 지수가 3이면 백신을 70% 정도 맞으면 우리가 확산 이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그 계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국에 문제가 생겼죠. 이제 이게 델타 변이가 들어오면서 감염 지수가 5가 넘어가 버리니까 70% 수준에서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왜 지금 다시 그러면 돌아가지 않느냐? 백신 접종률을 80% 넘기자. 그러면 이제 델타 감염에 있어서도 확진자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 또 백신을 많이 맞으면 사망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이거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다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책임감, 오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방역 책임을 강조하는 단계로 외국의 경우를 봐서 우리는 조금 더 낫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해외 사례를 잘 참고해서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경 기자 오늘 처음 로그인 이렇게 했는데 임 국장님 어때요? 아까 불독이라는 본인의 별명도 얘기를 해주셨고 딱 봐도 그냥 한번 물면은 안 놓는 취재. 자, 오늘 로그인 해주셔서 서경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시작했던 순천시에 관한 이야기, 전국 기자단은 어떻게 들었을지 소감 들어주세요.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듭시다. 일상 회복도 차근차근 기대 반 우려 반. 코로나 헤어지자 이제. 네. 마스크 쓰고 놀자. 저거 좋네요. 마스크 쓰고 놀자.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 로그인 시즌2. 오늘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마주한 지금
지역 간 방역 격차의 현실과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오늘의 패스워드를 입력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윤경민 국장님, 오늘의 패스워드 입력해 주세요. 네 자로 준비했습니다. 만전지책. 우리가 이제 일상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치료시설 어떻게 하고, 격리는 어떻게 하고,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하고, 환자 이송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매뉴얼을 다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국처럼 4만 명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뭐 엄청난 숫자가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만전지책이 필요하다. 오늘의 네. 패스워드 만전지책입니다. 만전지책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을 당부해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그 한자로 말씀하셨으니까 영어로 한번 정리해 보면 멋지 돈, 애썼다, 많이 했다. 하지만 however, 예, more and better to do. 더 할 수 있고 더 낫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조금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 오면 또 당하겠지. 그래서 목적점을, 지향점을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더 나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재난, 뭐 여러 가지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 이야기에 유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Disaster is not random killer. 이게 영어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재난은 무작위 살인자가 아니다. 아무나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재난에 다 취약한 계층이 있고 취약한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알맞는 재난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그런 취약계층에 알맞는 보다 안전한 대책들이 마련돼서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2년의 고통이 향후 100년에 우리나라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좋은 이 기반이 됐으면 합니다. 네. 대한민국 방방곡곡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로그인의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약속! 놓칠 수 없는 지역의 소식, 저 영철이가 전해드립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행도 하고 농촌에서의 생활도 체험해보고 싶다면 함안을 주목하세요. 함안군이 체류형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한 달 살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총 40팀을 선발하고 선발되면 숙박비와 관광지 체험비를 지원하는데요. 지역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온라인으로 홍보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와우! 함안 여행 의지가 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참여 가능한 이번 모집 23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띠링띠링.